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정부와 론스타, 한국 정부 간의 국제 투자 분쟁 판정 취소 사건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관련 소식 손석우 건국대 행정대학원 견임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네. 매각을 둘러싸고 이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의 소송이 시작이 됐고 네. 그 다음에 결국 13년 만에 결국 우리 정부가 최종 승소를 하게 됐는데 그간의 과정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핵심은 2003년에 이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나서 네. 하나금융그룹에 이걸 되파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 한국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졌고 네. 가격이나 압박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네. 10년의 기간을 거쳐서 최초에 나왔던 판정은 한국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를 론스타에 배상하라는 네.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이자 지급까지 합치면 4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 되겠고요.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당시 네.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에 대해서 이제 중재재판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예. 다시 취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취소 신청 이후에 이번에 그 취소 결과가 네. 나오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 정부는 어떠한 배상 의무도 지지 않게 됐습니다. 네, 뭐 짚어주셨지만 배상과 이자 모두 합쳐서 4천억 원 규모의 지급 의무가 취소된 상태고요. 또 그간에 소송하면서 우리 정부가 썼던 비용까지도 환수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배상 원래 지급 판정이 났던 2억 1,650만 달러에다가 이제 이자 지급 부분까지 예. 4천억 원에 여기에 그동안 이제 취소 소송 절차에서 지출했던 소송 비용도 예. 73억 원 가량이 되는데요. 이 역시도 이제 한 달 안에 론스타로부터 받도록 하는 환수 결정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도 일단 국민 세금이 아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네. 더 중요한 거는 한국 금융 당국의 어떤 독립성이 인정됐다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 비슷한 사례가 혹시 또 나올 수도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정부가 내는 돈은 영원인 거죠? 네, 영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파죽지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어제 4천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3% 넘게 급락했어요. 결국 뭐 외국인, 기관 매도해서 그런 건가요? 네. 뭐 수급적으로 보면 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주식을 많이 팔면서 지수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진 면이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의 조정의 근원은 미국발 악재들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어쨌든 미국발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상황입니다. 예. 시장에서 지수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안 좋다고 여겨지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이 되면 투자자들이 혼동스러워합니다. 네.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커지게 되죠. 지금이 딱 그 전형적인 변동성 양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확실성의 원인은 무엇인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겠는데 네. 일단 AI 산업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AI 거품론 지금 시장에서 다시 일고 있는 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지에 대한 것도 현재 불확실해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정지 셧다운이 43일간 역대 최장기간으로 이어지면서 네. 이 모든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고 우리로서는 참 불리한 게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다가오는 게 네. 환율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1,450원을 넘어서는 상당히 고환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는 외국인들은 사실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더 커지게 됩니다. 주식을 팔게 되면 원화로 된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면 주식을 파는 것 그 자체도 환율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 불확실성의 이 상황들이 언제쯤 해소될 건가? 네. 이번 주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 시각으로 내일 모레가 네. 되겠죠. 내일 모레가 되면 지금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품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예. 또 미국 그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동안 43일간 이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발표되지 않았던 수치들. 예.
거의 2달 만에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 고용 보고서는 미국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지표로 또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결정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중대 분수령입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도체 대형 기술주들 네. 이 종목이 사실 주가 상승을 좀 끌어올렸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견인을 해왔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이면 그래도 좀 파급력이 크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반도체 예를 들면 우리가 반도체 투톱이라고 하는 코스피의 삼성전자와 예.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시가총액만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주가가 흔들리게 되면 코스피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네. 거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이 두 회사를 주로 많이 매입을 했었고 지금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회사 주식을 반대로 또 많이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낙폭도 커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 하나 더 하자면 지난달을 기점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이 많이 오르네. 예.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르네. 그리고 반도체도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로 간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게 개인들입니다. 근데 개인들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또 했던 게 뭐냐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하는 신용거래를 많이 했어요. 지금 네.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26조 원,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주식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 주식이 조정을 네. 받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면 반대 매매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렸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일정 부분 이하로, 그러니까 즉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증권사 강제로 처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폭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걱정은 이겁니다. 하필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기 네. 시작했을 때 지수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네. 것. 이게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저께 비트코인도 9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한때.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비트코인, 주식 다 같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가 계속됐는데 네. 잠깐 주춤하는 상황이에요. 향후 이제 이 주요 자산들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 그럼 가격 전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이제 에브리싱 랠리가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네. 다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또 다 떨어진다 그래서 에브리싱 폴링이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이게 위험 자산인 주식 같은 것들이 오르면 예. 안전 자산인 금이나 달러는 이제 떨어지는 이게 일반적인 원리인데 지난 몇 달간 다 그렇지 않았죠.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그렇죠. 한꺼번에 우리가 그래서 에브리싱 랠리인데 에브리싱 랠리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브리싱 랠리가 나타날 때 자산 가격이 고평가됐다, 거품이 끼어 있다라는 걱정을 동시에 하거든요. 이제 그 걱정이 현실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죠. 장기간 이어진 셧다운을 계기로 전반적인 글로벌 유동성의 수급이 바뀌게 되면서 에브리싱 랠리라는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도 파죽지세로 오르다가 요즘에 조정을 받고 네. 있죠. 그러면 이제 예전의 공식,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서로 상충되는 이 예전의 공식대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당분간 아마 수급의 흐름을 봤었을 때 에브리싱 랠리를 당분간 기대하는 거는 이제는 어렵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석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